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지능이 발달한다는 건 우리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정교하게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이게 뉴런이고 요게 시냅스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냅스라는 거는 평생에 걸쳐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기도 해요. 이거를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이거를 답을 찾고 이렇게 이해하는 등 이런 사고의 과정에서 시냅스가 강화되고 또 재구조화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독서 자체가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의 경우에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소리만 듣는 겁니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리만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도 하고 뭔가 또 질문도 하고 이게 사고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화면 전환이 빠른 영상과 함께 뭔가를 시청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뇌가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영상이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면은 그 영상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영상을 보는 내내 이 사고와 상상 등의 과정을 우리 뇌가 생략을 하면서 결국엔 시냅스가 계속 줄어들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가급적이면 소리로만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뭔가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 지표나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릴 경우에는 일단 영상을 잠시 멈추신 다음에 그 표를 보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할 때는 그냥 소리만 듣는 게 뇌의 경제적인 시냅스, 그러니까 그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더 좋다는 거죠. 갑자기 경제방송에서 무슨 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냐, 생뚱맞게 시간 때우려 그러냐, 뭐 우리 소중한 시간 뭐 빨아먹으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우리 뇌의 가소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뭐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하는데도 우리 뇌의 시냅스가 발달하는 이 가소성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랜 기간 경제를 연구하면서 또 실전 투자를 같이 해온 사람의 두뇌는 투자에 특화되어 있게 시냅스가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민간인들보다 장기적으로 더 뛰어난 주식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어디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미 뭐 수조 원의 갑부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투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전문대학교를 간 다음에 바로 투자의 세계로 뛰어든 것으로 유명한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켄 피셔의 개인 자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 있는 거죠. 이미 수조 원의 갑부가 되어 있고요. 예로 들어드린 켄 피셔 말고도 이 월가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런 투자의 구루들은 보통 뭐 비슷비슷하게 자산도 굉장히 많고 투자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있으니까 뭐 된 건데 그들처럼 이렇게 뇌의 시냅스를 재구조화하고 뇌를 최적화시키려면 사실 오랜 기간의 실전 경험과 그리고 그냥 투자를 내가 오래 했다 이게 아니라 시장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고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실전 경험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경제 지표를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판단하고 어떤 것들과 연관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중요한 깊은 사고는 더더욱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실제로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한 지난 10년 이상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그 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거나 혹시 뭐 물려도 존버하면서 장기간 보유하기만 하면 뭐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주식시장 아니냐, 뭐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2001년 IT 버블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한번 깡통을 한번 차보았다거나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막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막 쉬지 않고 달리던 이런 것들을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그냥 상승장이 좋기는 하지만 뭔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 하락에 굉장히 또 불안해 하시는 거죠. 기간을 더 늘려서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 주식시장 꽤 많이 빠졌고요. 또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고 뭐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고, 역시나 1980년대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모두 경험했다, 그런 분이라면은 또 그분이 보는 관점과 시각은 완전히 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마냥 그냥 앉아서 앞으로 3, 4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야 그때 뭔가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내겠다 이러면 너무 늦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경제지표는 과거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캠피셔부터 해가지고 월가의 레전드들이 쓰는 칼럼, 그리고 이들이 쓰는 책을 통해서 과거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들이 그 순간순간에 했던 깊은 사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 캠피셔 형님의 칼럼을 이분이 쓰시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이걸 해석을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분은 어떤 말씀 하셨나. 지난 2020년 11월 20일 그때 이 캠피셔 형님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올해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한 내용인데, 뭐 정확한 숫자는 찍긴 어렵지만 바이든 취임 후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죠, 2021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뭐 잘 맞았죠. 단 첫 해의 이런 상승세는 취임 후 둘째 해엔 위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이 상승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역사가 반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예측을 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법인세 인상이나 뭐 증세와 같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이런 심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많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취임 후에 공화당의 반대로 정책이 생각보다 강하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가 뭔가 안 좋을 거다 생각하고 있다가 취임 첫 해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 반대로 공화당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뭐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세금을 더 낮추겠다 이런 공약들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취임을 해보면은 민주당의 반대로 첫 해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더 퍼진다는 거죠.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생각보다 주가가 높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1945년부터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취임 첫 해에 생각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최근 2월에도 이제 칼럼을 올렸는데, 혹시 못 본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사람들의 욕심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강세장의 끝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가까워졌을 수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고요. 다만 주식시장이 알 수 없이 뭐 고점에서 갑자기 확 급락하면은 이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잘못 팔면은 아주 뭐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버티고, 만약에 월간 하락률이 뭐 평균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때 뭔가 이제 약세장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의심하는, 이런 촉각을 곤두세우고 확인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좋고 2022년쯤이 이제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일단은 제가 조선일보에 무슨 뒷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거 PPL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조선일보 관계자분 계시면은 뭐 광고 좀. 네, 일단 근데 제가 이 칼럼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투자 구루분들의 얘기는 나 혼자 이제 영문을 보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해석이 그나마 잘 된 조선일보의 캠피셔 칼럼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 뜻이고요. 나는 영어 좀 한다. 이제 경제 영어 따위는 뭐 주식도 상당한 반열에 올려 있어서 뭐 캠피셔 형님의 이런 말은 내가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시면 이 형님도 유튜브를 하십니다. 지난 4월 17일에도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켄 피셔 형님이 운영하는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여기 들어가셔도 인사이트를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은 가서 직접 원문을 보고, 그러니까 피셔 형의 얘기를 듣고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영어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주식 투자 실력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서 아무리 뭐 내용을 읽거나 뭐 영상을 봐도 이상하게 뭔가 좀 뜬구름 잡는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주식시장이 뭔가 너무 희망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또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그러니까 조정은 언제 오고 하락은 언제 한다는 거냐, 너무 뜬구름 잡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뭔가 경제와 투자에 대한 레벨도 좀 높아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선일보에 기고되는 캠피셔의 칼럼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월가 레전드들의 쓴 책을 계속 보는 건데, 요거는 제가
네, 이런 켄 피셔 형이나 아니면 구루들이 쓴 책을 많이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들어가면, 저도 최근에 켄 피셔 이 형님의 말처럼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약세장이 뭔가 좀 두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 지표를 좀 상세하게 볼 예정인데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얼렁설렁 들으시고, 피셔 형 뭐 조만간 폭락한다는 거죠, 뭐 현금화 지금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형님 얼굴이 지금 뭔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뭔가 피곤한 장세가 펼쳐지니까 조심해라, 요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켄 피셔 형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 내년에 약세장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지금은 강세장이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를 좀 많이 열심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뭔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 제가 보는 경제 지표에서 한 가지 정도는 꽤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조금 안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당장 무슨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건데, 뭔가 흐름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제가 안전자산의 비율을 좀 높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좋은데, 소수의 심사가 꼬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지난 영상들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산다 판다 말씀드렸던 시기가 딱 2번 있어요. 지난 2019년 11월에 지금 주식 절반 매도했다, 그 영상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3, 4월에 지난번에 현금화했던 걸로 이제 저가 매수 시작한다, 이 영상이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2019년 12월 뭐 1월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매도했다더니 주시장이 얼마나 잘 가는데 뭐 틀렸네 뭐 이러면서 와, 굉장히 비아냥을 심하게 하셨고, 물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싹 사라져요. 2020년 3, 4월에 주식 매수한다 뭐 이런 영상 올렸다가 진짜 몇 년 동안 먹을 욕 다 먹어야 됐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맞춘다 이게 아니라 저도 정확한 타이밍 같은 거 모릅니다. 하지만은 설명드린 대로 켄 피셔 형의 말대로 뭔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경제 지표로 조금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열심히 경제 지표를 보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안전자산의 비율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요 시기부터는 제 영상을 좀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혼자 뭔가 잘못 판단을 내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현금화 다 한다거나 제 이제 영상들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지, 괜히 뭐 더 주가 올라가면 괜히 저한테 욕하실 테니까. 참 이게 힘든 게, 제가 어떤 경제 흐름을 설명드리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타이밍에 이런저런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소수의 몇몇 분들 때문에 자꾸 멤버십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목 얘기도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멤버십에서 가서 하고 있고, 진짜 또 멤버십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관대하시거든요. 뭐 맞춘네 틀리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또 뭐 말한다고 바로 사는 것도 아니고, 혹시 뭐 샀다가 떨어진다 그래도 뭐로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참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진짜 소수의 몇몇 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막 힘들게 하시는 바람에 다른 다수의 선량하신 분들도 괜히 못 들어요. 저도 말하기 힘들어지고, 어떤 소신 있는 이런 의견이 논리만 맞다면, 이게 맞든 틀리든 그냥 모두 다 수용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모두 좀 편하고 행복할 텐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